30년 전 그날 나는 딸의 손을 놓쳤다. 그리고 오늘 그 손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서울 근교의 한 요양병원 2층 203호실. 희미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병실에서 70세 할머니 김영숙이 침대에 누워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깊이 패인 눈과 주름 사이로 쓸쓸함이 묻어난다. 그녀는 30년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다. 문득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30대 초반의 간호사가 들어온다. 키 162cm 정도의 단아한 체격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맑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오늘부터 이 병동을 담당하게 된 간호사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에게 인사한다. 그 순간 영숙의 눈이 갑자기 커진다. 마치 30년 전 어떤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는 영숙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익숙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동시에 스친다. 수진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앞으로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영숙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린다. 그녀는 30년 전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바로 자신이 대구 중앙시장에서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는다. 수진 씨, 혹시 몇 살이신가요? 올해 35이에요. 왜 그러시죠?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린다. 만약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일 것이다. 하지만 섣불리 희망을 가질 수는 없었다. 지난 30년간 수없이 많은 거짓 희망을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1989년 5월 15일, 내 딸 수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1994년 5월 15일, 바로 그 아이의 5번째 생일날, 나는 그 아이를 영원히 잃었다. 1994년 5월 15일 오후 3시경, 대구 중앙시장. 40세의 젊은 김영숙은 5살 딸 수진의 손을 잡고 북적거리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날은 수진이의 생일이었고 영숙은 딸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주려고 시장에 나온 것이었다. 수진아, 엄마가 붕어빵 사줄게. 뭐가 좋아? 엄마, 크림 붕어빵이 좋아요. 영숙은 수진의 작은 손을 놓고 붕어빵 장수에게 돈을 건네며 잠시 주문했다. 그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는 작은 연기였지만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수진아, 수진아. 영숙이 고개를 돌렸을 때 수진은 이미 인파에 휩쓸려 사라져 있었다. 겨우 5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의 다리 사이로 보이지 않았다.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수진아. 영숙은 미친 듯이 시장을 뛰어다니며 딸을 찾았다.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딸의 생김새를 설명했다. 하지만 수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 박정호와 함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들은 아마 길을 잃었을 것이다. 곧 찾을 것이다라고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영숙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꼭 찾을 거야. 내가 손을 놓지 않았다면, 내가 더 조심했다면. 영숙은 전단지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였다. 방송국에 출연해서 눈물로 호소했다. 전국의 보육원과 고아원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수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남편 정호는 점점 지쳐갔다. 영숙은 수진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고 정호는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영숙아, 이제 그만하자. 수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그만하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수진이는 살아있어. 어디선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고. 영숙아, 우리 남은 인생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결국 1999년 수진이 실종된 지 5년 만에 영숙과 정호는 이혼했다. 정호는 다른 도시로 떠났고 영숙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수진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는 영숙. 그녀는 지난 30년간 서울의 여러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혼자 살아왔다. 자식도 남편도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쓸쓸한 노년이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것은 5년 전이었다. 점점 악화되는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30년. 3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우연일까? 영숙은 수진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다. 그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이름까지. 너무나 많은 것이 우연치고는 일치했다. 이틀 후 수진이 영숙의 체온을 재기 위해 병실에 들어온다. 이번에는 영숙이 더 자세히 그녀를 관찰한다. 수진은 능숙하게 체온계를 확인하고 영숙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수진 씨 혹시 어디서 태어났나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는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냥.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진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본다. 할머니, 저는 어릴 때 입양됐어요. 생부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영숙의 심장이 쿵 떨어진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입양이라고요? 언제쯤이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양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숙은 숨을 가쁘게 쉰다. 5살. 바로 자신의 딸이 사라진 나이였다. 혹시 대구와 관련된 기억이 있나요? 대구요?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구라는 이름을 들으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어요. 그때 수진이 영숙의 이불을 정리하기 위해 몸을 숙인다. 영숙은 수진의 목 뒤쪽에서 작은 점을 발견한다. 마치 콩알만한 크기의 검은 점이 목 뒤 정중앙에 있었다. 바로 자신의 딸 수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점이었다. 저 점. 설마 정말로? 영숙은 30년 전 딸의 목 뒤에 있던 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목욕시킬 때마다, 머리를 감겨줄 때마다 보았던 그 점이었다. 자신도 같은 위치에 점이 있어서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다. 수진 씨 혹시 어릴 때 좋아하던 노래가 있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왜인지 곰 3마리라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 노래는 매일 밤 딸 수진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할머니께서 어떻게 그 노래를 혹시 곰돌이 인형을 좋아했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도 집에 아주 낡은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양부모님이 제가 입양될 때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곰돌이 인형은 수진이 태어나자마자 선물한 것이었다. 수진은 그 인형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그 인형. 혹시 오른쪽 귀가 조금 찢어져 있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영숙은 기억했다. 수진이 4살 때 걔가 그 인형을 물어뜯어서 귀가 찢어졌던 것을. 자신이 바늘로 꿰매주었지만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왼쪽 발가락에 하얀 실로 꿰맨 자리가 있지 않나요? 할머니께서 어떻게 수진은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본다. 그 순간 어릴 때의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전 사라진 딸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수진이 좋아하던 노래, 곰돌이 인형 목 뒤의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만약 내가 틀렸다면 수진 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영숙은 30년간 수없이 많은 거짓 희망을 경험해왔다.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를 보면 뛰어가서 확인하고 TV에 나온 아이들을 보며 혹시나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실망했고, 그때마다 마음이 더 깊이 상처를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아침 회진을 위해 영숙의 병실에 들어온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더 많은 질문을 해보기로 결심한다. 수진 씨 혹시 어릴 때 특별히 좋아했던 음식이 있나요? 붕어빵이요. 특히 크림 붕어빵을 정말 좋아해요. 이상하게도 붕어빵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슬퍼져요. 영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수진이 사라진 그날, 그들이 사러 가던 것이 바로 크림 붕어빵이었다. 혹시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할머니,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요. 양어머니도 물론 좋지만 왜 그런지 모르게 진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어디선가 절 찾고 있는 진짜 엄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숙은 눈물을 참지 못한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딸을 찾지 않은 날이 없었다. 수진 씨 혹시 양부모님께서 임양 경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네. 양아버지께서 그러시길 1994년 5월에 대구의 한 보육원에서 저를 입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5살이었고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였대요. 1994년 5월 대구.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그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 곰돌이 인형 말고 또 있었나요? 양어머니께서 그러시길 목에 작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주 작은 하트 모양이. 영숙은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그 목걸이는 수진이 태어났을 때 자신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작은 하트 모양의 수진이라고 새겨진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에 혹시 이름이 새겨져 있었나요? 네. 수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양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그대로 수진으로 지어주셨대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일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이기에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영숙은 간호사실을 지나다가 우연히 수진의 개인 파일을 보게 된다. 파일이 책상 위에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1989년 5월 15일생, 1994년 5월 대구 보육원에서 입양이라는 기록이 있었다. 1989년 5월 15일. 내 수진이가 태어난 날이야. 그리고 1994년 5월. 내 수진이가 사라진 달이야. 영숙의 마음은 확신과 두려움 사이에서 요동쳤다. 30년 만에 찾은 딸일 수도 있다는 희망과 또 다른 실망을 겪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만약 정말로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30년 동안 찾지 못한 무능한 엄마라고 고백해야 할까? 한편 수진도 영숙에 대해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영숙을 볼 때면 말할 수 없는 친근함과 그리움을 느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어. 수진은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곰돌이 인형을 다시 꺼내본다. 30년 넘게 간직해온 그 인형을 보며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흐릿했다. 너를 누가 줬을까? 내 진짜 엄마일까? 일주일 후 영숙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심장에도 무리가 가기 시작했다. 의사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영숙은 거부했다. 할머니, 수술을 받지 않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실 텐데. 할 일이요? 저에게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사실 영숙은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수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밤 영숙은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수진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녀가 영숙을 돌보게 되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놀랐어요. 수진 씨, 고마워요. 할머니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이대로는 정말 위험해요. 수진 씨,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영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는다. 그 순간 30년 전 딸의 작은 손을 잡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수진 씨. 나는 오래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할머니, 그 사람을 찾기 위해 3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수진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할머니. 뭐든 말씀하세요. 혹시 당신이 어릴 때 잃어버린 것이 있나요? 잃어버린 것이요? 30년 전 대구 중앙시장에서 엄마의 손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 순간 어릴 때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한다. 북적거리는 시장, 붕어빵 냄새, 그리고 갑자기 놓쳐진 따뜻한 손의 감촉. 할머니, 혹시 나는 30년 전 딸을 잃었어요. 5살짜리 수진이라는 딸을. 그 아이의 생일날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할머니, 설마 그 아이는 곰돌이 인형을 좋아했고 곰 3마리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목 뒤에 작은 점이 있었죠. 크림 붕어빵도 정말 좋아했고. 수진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잡는다. 30년 동안 잊혀졌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엄마, 정말 내 수진이가 맞나요?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리고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은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엄마, 저 기억나요. 시장에서 붕어빵 냄새가 났고 엄마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정말 기억나는 거야? 네.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를 찾으려고 울면서 엄마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수진을 끌어안는다.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죄책감이 한 번에 터져 나온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내 손을 놓쳤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 정말 엄마였구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게 항상 엄마가 그리웠어요. 양부모님이 좋으셨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가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매일 내 생각만 했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 저도 모르게 대구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왜 그런지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응급실의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들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았고 의사들도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간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저는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게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엄마를 찾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엄마를 돌봐드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럼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요. 30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30년의 의료진 경력에서도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처음이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할머니, 이제 딸분을 찾으셨으니 수술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해지셔서 더 오래 함께 지내셔야죠. 수진아, 엄마가 수술을 받으면 좋겠니? 당연하죠, 엄마. 저희 이제 시작이에요. 3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매일 함께 있어야 해요. 엄마, 꼭 건강해지세요. 그럼 엄마가 수술을 받을게. 수진아와 더 오래 함께 살기 위해서.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수진은 엄마를 수술실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영숙은 괜찮다며 만류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너를 찾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 엄마,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 수진아.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딸.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영숙은 마지막으로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엄마가 곰 3마리 불러줄까?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야. 네, 엄마. 정말 듣고 싶어요. 영숙은 30년 만에 다시 딸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어릴 때의 기억들이 하나둘 선명하게 떠올랐다. 엄마, 기억났어요. 엄마가 매일 밤 이 노래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맞아, 수진아. 이렇게 해주면 넌 금방 잠들었어. 엄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비록 기억은 흐릿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수진아.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지 않았어.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영숙이 들어간다. 수지는 수술실 문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부디 엄마가 건강하게 나오시길.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절대 잃을 수 없어요. 한 달 후 영숙은 수진의 정성스러운 간병으로 성공적으로 회복했다. 수술도 잘 되었고 파킨슨병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다. 수진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 제안을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어머니가 있는 병원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디도 안 가요. 3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함께 있을 거예요. 수진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해야지. 아니에요, 엄마. 이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엄마를 돌보는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에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엄마가 너무 고맙구나. 엄마, 양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럼 우리 함께 가자. 엄마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수진의 양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영숙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30년 동안 수진을 친딸처럼 키워준 고마운 분들이었다. 수진이가 항상 진짜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이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다 한부모 역할을 대신 해주셔서. 수진이는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족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저에게는 2명의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정말 행복해요. 영숙과 수진은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함께 구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영숙은 수진이 출근하는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며 매일 행복해했다. 수진아,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 저녁에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영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되찾았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는 듯이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30년 전 나는 딸의 손을 놓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딸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은 적이 없었다. 마음속에서 항상 엄마를 찾고 있었고 운명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대구로 여행을 떠났다. 30년 전 헤어진 바로 그 중앙시장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아니야, 수진아. 이제는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영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걸었다. 30년 전과 달리 이제는 확신이 있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었다.